자, 2교시 시작 한번 해볼게요. 한 5명 정도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고요. 그 1교시에 거의 끝날 때쯤 돼서 브이로그를 제가 설명을 드려가지고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브이로그 부분은 별도로 녹화 영상 했는 거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한 번 더 짧게 영상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하고요. 브이로그하고 연결되는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카테고리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모두 다 뭐 해결을 좀 잘 해주신 것 같고,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브이로그업의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여기다가 비어있는 셀에다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문항에 보면은 항상 여기에 표시가 해볼까요? 그 문항의 브이로그업 하기 전에 위쪽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특정 셀에다가 어떤 리스트를 선택 표시되도록 하세요 라고 하는 유효성 검사 문항이 나와요. 그러면 자, 문제는 H14번이었지만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제가 H17번에다가 해볼게요. H17번 셀에다가 데이터 도구 메뉴에 가요. 위쪽에 리본 메뉴들 중에 데이터라는 리본 메뉴가 있어요.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서 데이터 도구에 가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에 가서 자, 내가 선택한 H17번 셀에 제한을 두겠다. 자, 뭘 제한을 둘 거냐면 목록으로 제한을 두겠다. 자, 근데 그 목록의 리스트가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내가 넣고 싶은 목록을 직접 적어 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시험 문항에 나오는 건 항상 특정 영역이 그 목록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원본 자리에 커서 가져다 놓고요. 자, 상품명 C5에서 C12 영역을 범위로 잡아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렇게 잡아주시고 확인 버튼을 하면 내가 선택한 셀에는 방금 전에 잡은 상품명 그 범위의 리스트가 이렇게 유효성 검사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찍든지 간에 그냥 그 데이터가 선택 표시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표시되는 데이터가 뭐냐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를 추출을 해오고 싶을 때 v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거든요. 자, 그럼 vlookup 함수를 쓰려면 자, 여기는 내가 참조용 데이터를 이렇게 그대로 두고요. 자, vlookup이 제가 여기 카테고리에다 해볼게요. 자, vlookup 함수를 불러와요. 자, vlookup 함수를 불러와서 보면은 자, 첫 번째 lookup value라고 해서 아래쪽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표의 첫 번째 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자, 내가 표의 첫 번째 열에서 찾으려는 거는 최종적으로 나는 그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의 상품인지를 보고 싶긴 한데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오려면 어떤 상품인지를 알아야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상품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내가 원하는 상품은 H17번에서 선택을 해주기로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H17번 셀이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되는 거고요. 자, 테이블 어레이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찾아줄 테니까 그 찾으려는 범위 검색을 하고 찾은 다음에 당신이 원하는 최종적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범위까지의 표를 범위로 잡아달라라는 거예요. 어레이로, 테이블 어레이로. 그래서 나는 상품명이 여기 첫 번째 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여기 범위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서 사실은 카테고리까지 요렇게 두 개의 열을 C5에서 D12까지만 잡아주셔도 돼요. 그래도 되고 그냥 첫 번째 열에서 제가 그냥 J12까지 가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여기 세 번째 열에서 내가 원하는 지정 열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열 번호를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카테고리까지 또는 뭐 내가 원하는 판매 금액까지 뭐 입고일까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열이 상품명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쭉 범위를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첫 번째 열로 했기 때문에 이 상품명이 첫 번째 열로 카테고리는 두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열번호를 2로 적어주시는 거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펄스 값으로 0 적어주시면 여기에 내가 상품명을 이렇게 바꿀 때마다 카테고리의 데이터가 바뀌게 되죠. 자, 구매자 수는 H14번 기준으로 저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H14번을 바꿀 때마다 구매자 수가 바뀌는 거고요. 카테고리를 구할 때는 저는 H17번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찾기 해달라고 해서 H17번의 상품명을 바꿨을 때 카테고리가 여기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드릴 미션을 하나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해 놓을게요. 나중에 녹화 영상 보는 친구들도 한번 해 주시면 자, H 지금 해서 뭐 캡처해서 올릴 필요는 없고요. 오늘 과제 내주실 때 출석 인증 과제 내주실 때 해결한 데이터를 저장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H20번 셀이에요. 상품 코드 상품 코드가 B5에서 B10이죠. 이 선택 유효성 검사 진행을 해주시고요. 자, J20번 셀에 뭘 하냐면 여기다가는 H 셀에서 선택한 상품 코드의 입고일이 표시되도록 작성하시오 해서 vlookup 함수 있죠. 자, H20번 셀에다가는 상품 코드가 선택 표시될 수 있도록 여기다가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끝나면 J20번 셀에다가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해서 H20번에서 선택한 상품 코드가 나오면 그 상품 코드를 보고 입고일이 언젠지 입고 날짜가 이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요 셀 두 곳에 제가 테두리도 해놓고 색깔을 별도로 칠해 놓을게요. 요 두 곳에다가 유효성 검사와 vlookup을 해결을 하셔서 오늘 출석 인증 파일에다가 제출을 꼭 해주세요. 조금 이따가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나가는 vlookup 함수를 했고요. 자, 오늘은요, 또 이제 새로운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는 오늘 수업 시간에 복습하지 않을 거예요. 목표값 찾기 따로, 고급 필터 따로 제가 영상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별도로 분리해서 짧은 영상 올려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고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작성을 이 작업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이 작업 내용도 오늘 출석 인증 과제 파일에 이 작업도 완성시켜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작업하실 시간 제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요, 3작업 진도를 나갈 거예요. 자,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시면 우리 실버 상품 문항에 3작업이 있습니다. 자, 3작업은요. 정렬 및 부분합이에요. 정렬 및 부분합인데 제가 3작업 정렬 및 부분합이고 80점짜리 문항입니다. 80점짜리 문항이고 실제로 보면 조건은 이렇게 3개밖에 되지 않고요. 여기 출력 형태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문항을 다 풀고 난 다음에 내 정렬 및 부분합이 출력 형태처럼 나타났나? 이걸 답으로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정렬 및 부분합 문항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초기 미션이 있어요. 여기 봤더니 1작업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를 해서 3작업 시트 B2 셀에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에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2작업할 때도 1작업 시트에 있는 부분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작업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 정렬 및 부분합도 그 미션을 따르게 되어 있네요. 자, 1작업에 가서요. 자, 지금 1작업이고요. B4에서 H12번입니다.
자, B4에서 H12번은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아서 직접 타이핑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여기 지금 함수 1번, 2번 풀어야 되는 자리 우리가 함수진도 아직 안 나갔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풀이는 하진 않았는데요. 함수를 풀지 않더라도 실제 입력된 데이터만 가지고 2작업, 3작업, 4작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함수를 나중에 푸셔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1작업 데이터 입력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 B4번에서 H12 영역을 컨트롤 C 또는 오른쪽 버튼 복사할 거예요. 자, 3작업으로 갑니다. 3작업 시트에 B2번 셀에다가 컨트롤 V 할 거예요. 또는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열넓이가 모자라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늘려줄 겁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늘려서 B2번부터 H12번까지 있었던 데이터를 3작업에다가 가져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3작업 가지고 와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조건부 서식 했었던 서식이 그대로 따라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작업에서 반드시 7번 문제 조건부 서식은 해결을 하고요. 2작업이나 3작업으로 가셔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붙여넣기를 한 후에 자, 부분합이라는 거를 할 건데 자, 선생님 난 부분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했어요. 자, 오늘 지금 우리 실시간 수업에 25명의 친구들이 접속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ITQ 엑셀 모의 시험을 쳤다라고 가정을 해서 500점 만점으로 여러분들 점수가 다 매겨졌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 우리 25명 중에서 뭐 제가 성별을 기준으로 성적의 평균을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학생은 평균 몇 점이 나왔고 여학생은 평균 몇 점이 나왔는지를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단과대별로 보고 싶은 거예요. 단과대별로 ITQ 엑셀 모의 시험 성적이 어땠는지를 또 보고 싶고 또는 예를 들어서 학번을 기준으로 학년을 기준으로 ITQ 시험의 평균을 내보고 싶은 건 거죠. 그러면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뭐 학번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ITQ 엑셀 모의고사 시험 성적을 평균을 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을 학번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뭐 17학번, 18학번, 19학번, 20학번 이렇게 나눈다거나 아니면 17, 18은 같이 합치고 19, 20학번은 또 같이 합친다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분류 작업을 해줘야 해당하는 범위끼리의 합계나 평균을 내볼 수 있거든요. 그게 부분합 기능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출력 형태는 보면요. 카테고리별로 뭔가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환자식은 환자식대로, 뭐 복지용구는 복지용구대로, 뭐 보장구는 보장구대로 해가지고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서 카테고리 세 개를 기준으로 판매 금액 자리에 평균을 내고 있고요. 지금 판매 금액의 평균 내고 있고요. 카테고리별로 상품이 몇 개 있는지 상품명의 개수도 이렇게 세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게 부분합이에요. 내가 자료가 굉장히 많았을 때 어떤 특정한 필드를 기준으로 묶음,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기준별로 재고량의 평균이든 구매자 수의 최대값이든 판매 금액의 평균이든 또는 상품명의 개수든 분류해서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는 기능이 부분합이라는 기능이에요. 근데 부분합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조건 꼭 항상 정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자, 이거는 엑셀로 시험 치는 웬만한 자격증 필기 시험에도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에요.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렬을 해놓지 않으면 부분합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학번을 기준으로 모의고사 평균을 내보기로 했는데 학번을 기준으로 정리를 안 해놨어요. 그 아무 의미 없죠. 나는 17학번은 17학번대로 18은 18학번별로 모의고사 평균을 내보고 싶은데 그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출력 형태라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정렬을 해주시고 부분합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서희 씨 요거 질문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그 개인톡을 남겨줄게요. 지금은 복사한 상태로 파랗게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작업해도 괜찮아요. 그대로 할게요. 부분합하는 데는 그러니까 지장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렬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는 지금 카테고리가 뭐 복지용구, 보장구, 환자식 뭐 랜덤으로 이렇게 막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출력 형태는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별로 정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 필드가 있는 데이터 아래쪽에 아무데나 커서를 갖다 놓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입구일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입구일 아래쪽에 데이터에 커서를 갖다 놓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 카테고리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카테고리 아래쪽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갑니다.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면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이 있어요. 자,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에 가서 정렬 메뉴도 있지만 여기 오름차순이 있고 여기 내림차순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거든요. 그럼 카테고리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이 지금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 데이터 있는데 아무데나 커서 가져다 놓고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여기 내림차순이요. 기역에서 히읗은 오름차순, 반대 히읗에서 기역까지는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면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라고 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렬이 된 후에 자, 그럼 문제 보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했고 자, 해줘야 되는 게 상품명의 개수와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별로 상품명이 몇 개인지 판매 금액의 평균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지금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정렬이 끝난 다음에는 그대로 데이터 리본 메뉴에서요. 저기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메뉴 쪽에 가볼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 분석. 보이세요? 자, 데이터 분석. 아이고.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미안해요. 자, 여기 끝에 부분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찾았나요? 데이터의 부분합, 윤곽선이라는 그룹에 가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거 클릭을 할게요. 자, 클릭을 하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합 대화 상자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문제에 많이 나와요. 어떻게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화면에 부분합하는 항목을 선택을 해놓고 이게 지금 어떤 부분합을 하고 있는 화면인지를 이렇게 객관식 문항으로 답을 골라주세요라고 하는 문항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럼 그룹할 항목이라고 먼저 나오는데 자, 나는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을 묶기로 했었냐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그룹을 묶기로 했어요. 왜냐면 카테고리별로 상품명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판매 금액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를 문제에서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렬도 카테고리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자, 먼저 개수를 구할 거예요. 문제에서 언급된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상품명의 개수. 자, 그래서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자, 그 개수를 구할 부분합 계산 항목. 부분합이 안 보여요. 여기에. 자, 정렬까지는 하셨잖아요. 정렬하고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면 저기 윤곽선 그룹이라고 있어요. 예측 옆에 윤곽선 아니면 저랑 오피스 버전이 다르면요. 여러분 데이터 리본 메뉴 가장 오른쪽 편에 부분합이라고 메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부분합 들어갈게요. 자, 부분합 가서 그룹을 할 항목은 상품 코드가 아니고 카테고리. 카테고리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예요. 자, 근데 어떤 개수냐면 상품명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분합 계산 항목은 상품명만 체크해주고 나머지는 다 체크를 빼주시면 돼요. 자, 부분합 계산 항목 리스트들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체크를 빼주시고 상품명에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화면이 카테고리별로 그룹 묶어서 상품명이라는 필드에 개수를 구하는 부분합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D열을 이렇게 늘려볼게요. 자, 카테고리별로 환자식은 환자식, 복지용구, 보장구별로 상품명 필드 아래쪽에 개수를 세하려서 얘가 부분합을 표시를 해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죠. 부분합을. 어디서? 판매 금액의 평균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합을 해줘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데이터 있는 곳에 그대로 커서 가져다 놓고요. 셀 갖다 놓고 다시 한 번 더 데이터에 윤곽선 그룹에 가면 부분합이라고 있어요. 자, 부분합에 가서 자, 여전히 똑같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그룹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개수가 아니고 평균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상품명의 평균이 아니고 문제에서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아까랑 똑같은 건 똑같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그룹을 한다라는 뜻인 거고요.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평균을 구할 게 상품명이 아니라 판매 금액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다라고 체크를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이번이 두 번째 부분합이잖아요. 앞에 개수 부분합을 했고, 지금 평균 부분합을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만약에 체크를 해줘 버리게 되면 기존에 지금 들어갔던 개수 부분합은 사라져요. 개수 부분합이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판매 금액 평균 부분합으로 교체가 돼버리거든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버리면.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체크를 빼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부분합 문제 풀 때 첫 번째 부분합은 그대로 그냥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면 되지만 두 번째 시도하는 부분합을 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의 선택을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출력 형태와 같이 환자식의 개수, 평균 나오고 판매 금액 해당하는 필드 아래쪽에만 이렇게 개수와 평균이 표시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의 1번 조건을 클리어를 한 거예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을 하고 상품명의 개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했고요. 자, 두 번째가 윤곽 지우기라는 거예요. 자, 이 윤곽 지우기가 뭐냐면 엑셀에 가서 이렇게 보면 좌측편에 없던 이런 볼륨 키들이 생겼어요. 다른 시트에 가볼게요. 다른 시트에는 행 번호, 행 머리글 왼쪽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지금 3, 4급에 우리가 부분합을 하고 나면 왼쪽에 이렇게 볼륨 키가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1, 2, 3, 4 중에 2번 한번 눌러볼래요? 그럼 이거 딱 요약해서 보여줘요. 얘가. 환자식 개수는 3개, 2개, 3개고 전체 8개입니다. 그죠? 자, 근데 3번 한번 눌러볼게요. 3번 눌러주게 되면 두 번째 했는 부분합까지 보여줘요. 평균도 정리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을 눌러주게 되면 다 펼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데이터 분석 기능 중에 제일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그 부분합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버 상품 쇼핑몰 판매 현황에 여러분들 이거를 유통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을 우리 회사가 뭐 8개만 팔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가 담당하는 상품이 뭐 한 80개가 돼요. 또는 뭐 한 3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상품별로 뭔가 정리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갑자기 영업부장님이 딱 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 김현주 씨,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고농축 영양식 평균 판매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 고농축 영양식 지금 재고가 환자식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게 뭐 재고량이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뭐 누구누구 씨 환자식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 재고량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환자식 여기 있네. 이거 보고
환자식에 재고량 여기 있네. 요거 더해가지고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지금은 환자식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이 3개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다루는 데이터에서 환자식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상품이 한 11개 정도 됐어요. 그건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더해서 그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업무 보면서. 근데 부분합이라는 거를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묶어서 뭔가 데이터를 정리해서 계산해서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윤곽 지우기 하다가 이제 지금 설명이 잠깐 옆으로 갔는데 윤곽 지우기 먼저 해볼게요. 이거 문제 완료를 한번 해볼게요. 자, 윤곽 지우기 요거 없애달라라는 뜻인데요. 지금은 일단 쭉 다 펼쳐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메뉴에 가면 윤곽선 그룹에 가요. 자, 가면 그룹 해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그룹 해제라는 글씨 메뉴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위에 그림 메뉴 누르지 말고 그룹 해제라는 글씨 메뉴를 클릭을 하면 아래쪽에 윤곽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면 원래 시트처럼 볼륨키 사라지고요. 윤곽 지우기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3번 조건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이랬거든요. 나머지 사항은 뭐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늘린 열넓이 이외에는 나머지 사항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출력 형태와 우리가 만든 부분합 화면하고 같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3작업은 이 단계로 이루어져요. 좀 간단한 편이에요. 근데 대신에 주의해야 될 거는 부분합 기능에 대한 이해가 있어줘야 돼요. 자, 한번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부분합을 지정을 한 다음에 부분합 지정한 걸 해제를 할 때는 삭제를 하고 다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 부분합을 지정한 데이터 있는 곳에다가 마우스 찍어주시고 자, 다시 한번 더 데이터 윤곽선 그룹에 가서 부분합 메뉴를 펼치시면 부분합 메뉴 좌측 하단에 모두 제거라고 있습니다. 모두 제거. 그래서 모두 제거를 한 번 더 클릭을 딱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분합 설정했었던 내용들이 사라져요. 되셨나요? 자, 제가 그러면 미션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아까 전에 드렸던 미션이고 혜인 씨 부분합 메뉴 찾았나요? 찾아서 실습해 보셨나요? 혹시? 자, 부분합 메뉴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카테고리별로 그래요. 혜인 씨 제가 요거 바로 찾아줄게요. 서희 씨랑 혜인 씨 거는 제가 개인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카테고리별로 그 재고량 합계와 구매자 수 평균을 구하시오. 자, 이게 미션이에요. 자, 요거 부분합으로 해결을 하시고요. 캡처해서 카톡에 올려주실게요. 저는 잠깐 오디오 끄고 서희 씨랑 혜인 씨는 저랑 개인톡으로 요거 문제 해결 좀 할게요. 자, 나머지 친구들은 요거 부분합 한번 해서 캡처해 주세요. 아, 평균 개수 위에 거, 평균 개수 위에, 그러니까 상품명 평균 개수 위에 거가 안 없어지게 요걸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여러분, 요거 저랑 같이 구할게요. 저랑 같이 구하고 설명 다시 한 번 더 그럼 할게요. 따로 하지 말고. 자, 제가 3작업 다시 깨끗하게 삭제할게요. 자, 삭제하고요. 3작업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1작업에 가서 먼저 B4에서 H12를 복사를 할 거예요. 자, 복사를 해서 3작업에 와서 B2 셀에다가 모두 붙여 넣을 거예요. 자, 붙여 넣고 난 다음에 열넓이를 늘려줄게요. 자, 늘려줬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읽어보면 1번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했어요. 그럼 아래쪽이 출력 형태이기 때문에 봤더니 오늘 문제가요.
카테고리별로 뭔가 정리가 딱딱딱 돼 있어요. 3개, 2개 이렇게 3개씩. 그래서 카테고리 항목 아래쪽에다가 데이터 있는 곳에다가 커서 가져다 놓으시고 가나다 순으로 봤더니 히읗, 비읍, 비읍 이렇게 나오는데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 있어서요. 카테고리 기준에 갖다 놓고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면은 내림차순이라고 메뉴를 클릭을 딱 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카테고리 기준으로 정렬이 끝났어요. 자, 그럼 정렬이 끝난 다음에는 부분합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정렬 기준이 부분합을 할 때 그룹화할 항목이 되는 거죠. 자, 부분합 메뉴는요. 제가 확대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엑셀 화면 보면 자, 여기 위쪽에 리본 메뉴들 중에 데이터라는 리본 메뉴가 있고요. 데이터 리본 메뉴 오른쪽에 가면 저는 2016 버전이라서 윤곽선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윤곽선이라는 그룹에 가면 부분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부분합이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자, 부분합 메뉴에서요. 그룹할 항목을 자, 카테고리. 원래는 아마 제일 첫 번째 있는 상품 코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디폴트 값은. 자, 근데 그룹할 항목을 카테고리로 변경을 합니다. 자, 카테고리를 그룹을 한다는 거는 카테고리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이걸 그룹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문제에서 먼저 상품명의 개수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린 미션은 재고량의 합계를 먼저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합계로 해볼게요.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할 거고 자, 합계를 계산할 항목이 여기 밑에 부분합 계산할 항목에서 자, 재고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카테고리별로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카테고리별로 재고량의 합계를 구하는 부분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첫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지금 장호 씨가 그 질문한 대로 첫 번째 부분합을 할 때는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지금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디폴트 값은 아무래도 뭐 대치가 미리 체크가 돼 있으니까 이체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확인을 해요. 자, 그러면 카테고리별로 요약이라고 표시가 돼요. 합계는 재고량 아래쪽에 합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부분합을 한 번 더 눌러서 여전히 그대로 카테고리고요. 이번에는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평균을 구할 건데 재고량이 아니고 구매자 수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이번이 두 번째 부분합이기 때문에 방금 구한 합계 부분합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해 체크를 빼주는 거예요. 요거 체크를 빼준 상태에서 확인을 해줘야 합계 부분합과 평균 부분합이 두 개가 다 시트에 표시가 되게끔 돼요. 자,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자, 방금 먼저 구한 합계 나오고요. 그 위쪽에 평균 구하는 거 구매자 수와 재고량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약 부분을 없애주세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왼쪽 편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연습해 본다고 2번, 3번, 4번 이렇게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윤곽 지우기를 할 때는 윤곽 지우기를 할 때는 무조건 4번까지 눌러서 전체 데이터가 다 펼쳐질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데이터에 윤곽선 그룹에 가면은 그룹 해제라는 이 메뉴 옆에 이렇게 그림 메뉴 바로 누르지 말고요. 화살표 눌러보면 윤곽 지우기라는 메뉴가 별도로 떠요. 그래서 이 윤곽 지우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윤곽 지우기까지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오늘도 이제 과제 정리해야 되니까 오늘 저장 안 하고 왔네요.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가지고요. 우리 ITQ 폴더에다가 오늘 2020-0518 빼기 본인 이름으로 일단 좀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제가 또 다시
할게요. 45분에 다시 접속할게요. 그리고 서희 씨랑 혜인 씨는 장호 씨는 저랑 세 분은 따로 개인톡 할게요. 자, 잠깐 쉬셨다 보시죠.